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범한 인생을 쭉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토록 기가 막힌 사건의 주인공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그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그날은 친구 영주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영주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대구로 시집을 가서 5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저희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인해 헤어졌는데 결혼 생활 동안에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부모님과 갈등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영주도 아이를 가져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사업을 핑계로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 말든 하고 임신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병원을 가든 뭘 하든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늘 밖으로만 돌았고 영주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살면서 너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영주를 많이 외롭게도 하고 서럽게도 했대요. 연애할 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 마마보이 기질도 심하고 시부모님께 의존하는 것도 컸다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꽤 알아주는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해서 영주가 시집을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마음고생만 진탕하고 결국 이혼 후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이혼도 영주가 원한 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이 강하게 원한 거래요. 손이 귀한 집인데 아이도 안 생기고 남편도 영주에 대한 마음이 진작에 떠나서 남보다 못하게 살았다더군요. 그래서 이혼 이야기가 나온 건데 사실상 이혼도 남편이 아니라 거의 시부모님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부잣집이다 보니 그래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은 꽤 줬다더군요. 하지만 영주 입장에선 너무 비참하고 기분 더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전 시부모와 전 남편 얘기를 하면 얼굴까지 빨개질 정도로 흥분을 하면서 화를 냈거든요. 분통 터져 하면서 울기도 하고요. 두고 보자, 보란 듯이 잘 살 거다. 나는 더 잘난 남자 만나서 그 사람들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거다. 영주는 악에 받쳐서 그 얘기를 잘했습니다. 영주가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나마 받은 위자료라도 받으니 그걸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주는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우울감 때문인지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술만 자주 마시고 지냈습니다. 저랑 친구들도 친구로서 그런 영주가 안타까워 위로도 해주고 충고도 해줬습니다. 뭐라도 해보라고요. 돈은 있으니 그 돈으로 뭐라도 시작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었죠. 본인이 바쁘게 할 일이 있어야 전 시부모와 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줄어들 거고 정신이나 건강도 더 좋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영주는 막연하게 더 괜찮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싶다. 재혼은 꼭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확고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날은 영주의 생일이었고 자기가 밥을 살 테니 다 같이 보자고 했어요. 저랑 영주 포함해서 총 4명이 만났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랑 친구들은 영주에게 선물도 주고 같이 케이크도 불었죠. 영주도 그날은 술을 많이 먹지 않고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고맙다 얘들아. 역시 친구밖에 없어. 나 오늘 기분 좋다. 내가 얘기했나? 나 대구에 있었을 때 그 인간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몰랐다? 지네 엄마 아빠 생일에는 온갖 호들갑 다 떨면서 나한테 생신상 차려라 선물 준비해라 그래놓고 내 생일은 언젠지도 몰랐어. 그게 남편이니? 내가 그런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곳까지 내려가서 5년을 살고 하면서 갑자기 또 분통 터져 하더라고요. 저랑 친구는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얼른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죠. 근데 여기 분위기 좋다. 영주 네가 자주 오는 곳이야? 여기가 음식 맛도 괜찮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더라고. 게다가 여기 바로 건너편에 클럽이 하나 있거든? 클럽?
거기 물 좋아. 오늘 우리 이거 먹고 거기 가자. 나 춤추고 싶어. 시간도 너무 늦었고 우리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내 생일이잖아. 이럴 거야? 나 진짜 내 생일 파티 제대로 하는 거 오랜만이란 말이야. 영주가 또 울상이었고 결국 저와 친구들은 마지못해 그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술 마시고 클럽 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영주는 물 만난 고기가 됐죠. 신나게 스테이지를 누비며 춤을 췄고 다른 두 친구들은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안 간다고 버텼고 어쩔 수 없이 남은 두 친구들은 가버렸어요. 저는 영주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저만 남게 되었죠.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취한 영주만 놔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공교롭게 영주의 주선으로 어떤 남자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쪽도 2명이었고 같이 둘러앉아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통성명도 하고 직업도 얘기를 하게 되었죠. 영주는 2명 중 한 남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이름이 권지상 씨라고 했나요? 아, 예. 지상 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자 권지상 씨 말고 다른 친구 하나가 신나서 그러더라고요. 맞춰보세요. 얘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글쎄요. 좀 지적으로 보이시는데 연구원 이런 건가? 그 말에 그 친구가 더 신나서 그러더라고요. 얘 의사예요, 의사. 의사요? 예, 소아과 의사. 그 말에 영주는 눈빛이 달라져서 권지상이란 남자를 쳐다보더라고요. 뻥 아니에요? 이런데 오는 사람들 직업뻥 많이 치던데. 아니요. 이 친구 사거리 쪽 병원에서 일해요. 저랑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얼마나 잘했다고요. 의대 졸업하고. 그래요? 영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권지상 씨는 영주가 아니라 저에게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저한테만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중에는 연락처까지 달라더군요. 사실 저도 그 남자가 나쁘지 않았고 대화도 너무 잘 통했어요. 이런 클럽 같은 데서 괜찮은 남자를 만날 거란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의외로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에게 제 연락처를 주었고 그 남자와 저는 그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영주는 좀 불쾌했어요. 너 지상 씨랑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냥 연락하고 가끔 시간 되면 보고 그래. 그게 잘 되는 거잖아. 너도 지상 씨가 좋아? 뭐 좋으니까 나도 보는 거겠지. 참나, 죽 써서 개준 꼴이네. 어? 아니, 너도 알 거 아냐. 그날 클럽에서 내가 지상 씨 맘에 들어했던 거. 아, 그랬어? 뭘 그랬어야? 알았으면서. 나는 네가 지상 씨한테 관심 있는지 몰랐다. 내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까지도 너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잖아. 그건 쑥스러워서. 그전에는 관심 없다가 지상 씨가 의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너도 막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아니야. 뭘 아냐. 딱 보니 그렇더만.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데 저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날 클럽에 간 것도 친구들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영주 옆에 있어준 것도 제 딴에는 영주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저렇게 말하니 좀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본인이 지상씨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제가 지상씨와 잘 되는 것을 기분 나빠하니 내가 이걸 미안해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죠. 하여튼 영주의 질투와는 별개로 저는 지상씨와 잘 지냈습니다. 지상씨는 사거리 소아과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 말로는 집에 어머님밖에 안 계시고 형편도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그래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자기 병원을 개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꿈과 목표가 있는 지상씨가 멋있어 보이고 또 직업이 의사다 보니 얼마나 학창시절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싶어서 대단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지상 씨는 친절한 의사로 소문이 났고 그 병원에서도 지상 씨를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고 인기가 많은 의사다 보니 바쁠 텐데도 지상 씨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에게 연락도 곧잘 했고요. 그러다가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영주는 저에게 연락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단단히 삐친 모양이었죠. 게다가 다른 친구들에게는 원래 자기랑 잘 되어가던 남잔데 지상씨가 의사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눈이 뒤집혀서 뺏어갔다는 소리까지 하고 다녔답니다. 영주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빴어요. 막말로 둘이서 어떤 사이인데 제가 가로챈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처음 보는 사이들이었잖아요. 그 와중에 지상씨와 제가 눈이 맞았을 뿐이고요. 그런데도 제가 자꾸 뺏어갔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니 저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주에게 대놓고 얘기한 적도 있죠. 영주야, 너 친구들한테 왜 그런 말을 자꾸 하고 다녀? 내가 뭘? 도대체 뺏긴 내가 뭘 뺏었다는 거야? 너랑 지상씨가 무슨 사이인 것도 아니고 우리 그날 전부 처음 봤잖아. 뺏었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점 찍은 거 네가 뻔히 봐놓고 가로챘으니까 하는 소리잖아. 지상씨는 애초에 너한테 관심 없었어. 그런데 내가 뭘 가로챘다는 거야? 제 말에 영주도 엄청 기분 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나한테 관심 없었다고? 그래, 만약 관심이 있었다면 내가 아니라 네 연락처를 물어봤겠지. 나는 솔직히 너랑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외모도 너보다 내가 훨씬 낫고 몸매도 낫고 너랑 나랑 있으면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너를 좋아하겠니? 하면서 유치하게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네가 물불 안 가리고 들이대니까 그런 거잖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자들한테 물불 안 가리고 들이대는 건 너 아니야?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너는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않고 막말하는데 나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어? 너 나 이혼했다고 무시하는 거지? 얘기가 왜 그리로 튀어? 니까짓 게 뭔데 나를 무시해. 의사가 너 좋다고 하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연락하지 마 나한테.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 혼자 열내고 기분 나빠하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주는 저보고 자기를 무시하냐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영주가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자기가 더 예쁘고 인기가 많은데 지상씨는 제가 좋다고 하니 자존심이 제대로 상한 눈치였죠. 그렇게 저와 영주는 사이가 틀어졌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지상씨와 잘 만나오다가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1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결혼을 하는 거다 보니 너무 서두르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서로 좋아했고 특히 지상씨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기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은 영주도 알게 되었지만 저에게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영주 빼고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죠. 저와 영주는 이대로 완전한 친구 사이가 끝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뜬금없이 영주에게서 전화가 왔죠. 잘 지냈어? 어쩐 일이야? 나 너네 집 근처인데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망설이다가 영주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좀 서먹하더라고요. 오랜만이네. 그러게. 너는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더 핀 것 같다. 행복한가 봐. 그래. 결혼식 못 가봐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너무 옹졸했어. 너도 알잖아, 내 상황. 전 시부모하고 전 남편이 거의 나 쫓아내듯이 이혼시켰잖아. 사람이 그런 일을 겪으면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좀 이상해져. 너도 알겠지만 나 원래는 되게 쿨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일 겪고 나서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도 심해지고 별것도 아닌 거에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성격이 좀 바뀌었어. 너랑 지상 씨가 인연이어서 그렇게 된 걸 텐데 내 딴에는 질투가 났나 봐. 미안해. 영주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사과를 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본인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먼저 사과를 해주니 고맙기도 했고 또 섭섭하고 이해가 안 됐던 제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괜찮아. 이거 결혼 선물이야. 잠옷 하나 샀어. 커플 잠옷. 커플 잠옷? 저는 영주가 준 선물을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남자 건 그냥 잠옷인데 여자 건 슬립 같은 잠옷이더라고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준비해. 어쨌든 고마워. 사과 받아줄 거지? 그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자. 나 너네 신혼집도 구경 가보고 싶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영주는 저희 집에 놀러왔고 집이 참 예쁘다며 구경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안방에 들어와서 침대에도 앉아보더라고요. 좋다. 침대 좋은 거 했나 봐. 신경 좀 썼지. 그렇게 영주와 화해를 하고 나서 종종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영주가 초대를 해서 친구들과 영준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영주가 집 인테리어를 많이 바꿨다고 해서 친구들과 집 구경을 하게 되었죠. 인테리어 싹 바꾸니까 새 집 같지? 좋다. 근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대거 바꿨어? 가구도 많이 바꾸고 벽지까지? 실은 남자친구 취향이야. 남자친구 취향? 너 남자친구 생겼어? 결혼도 생각 중이야. 그래서 신혼집 느낌으로 많이 바꾼 거야. 어머,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남자친구가 누군데? 저와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거든요. 영주에게 남자친구가 생긴지. 영주는 저희 반응에 그저 웃더라고요. 뭐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해 줄게. 사진은 없어?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어머, 그래? 다음에 우리한테 소개시켜줘. 그렇게 저는 언제 영주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나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며 방에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띄는 익숙한 뭔가가 있었어요. 저는 그리로 다가갔는데 그건 걸려져 있는 영주의 잠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옷이 제 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영주가 저한테 선물했던 잠옷이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한테 결혼 선물로 입으라며 커플 잠옷을 선물했는데 본인도 똑같은 잠옷이 있으니까요. 제가 좀 벙찐 얼굴로 보고 있으니 영주가 저를 보고는 웃더라고요. 아, 잠옷? 실은 너한테 선물하고 나서 나도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내 취향이었거든. 그래서 나도 하나 샀어. 아, 그래?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지? 그럼 내가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그래, 맞아. 이게 무슨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도 아니고 이거 생각보다 예쁘고 좀 편하더라고. 그렇지 않니? 덕분에 잘 입고 있어. 지상씨가 뭐래? 뭘? 이거 입으면 이쁘대? 내가 일부러 야시시한 스타일로 선물한 건데. 이쁘대. 이쁘대? 너한테 잘 어울리나 보다. 그렇게 저는 약간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그 방을 나왔습니다. 신혼 선물로 준 걸 저렇게 따로 사기도 하나 싶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퇴근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해보니 남편도 퇴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려다가 병원으로 방향을 틀어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남편 앞에 갑자기 나타나 깜짝 놀래켜줄 생각이었죠. 남편은 집에서 병원이 가까워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갈 때가 많았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해 보니까 남편의 자전거가 주차장에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내리려는데 남편이 전화가 온 겁니다. 내가 온 걸 눈치챘나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죠. 자기야. 일을 어쩌지? 왜? 갑자기 병원 선배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 어머, 정말? 밥은 자기 혼자 먹어. 나는 좀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옷은 있어? 병원에 겉옷 있어. 응, 조심히 잘 갔다 와.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히 왔구나 생각하며 다시 가려고 시동을 걸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누군가에게 아는 체를 하더니 재빨리 그쪽 차로 가더라고요. 누구 차를 얻어 타고 가나 싶어서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차에서 손짓을 하는 사람은 영주였습니다. 영주가 여길 왜? 어리둥절하게 보고 있는데 남편은 그 사이에 재빨리 영주차 조수석에 올라탔고 차는 곧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놀란 기분으로 일단 영주차를 따라 나갔죠. 하지만 나가보니 이미 차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벌컥벌컥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란스러웠죠. 저한테는 아는 선배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간다고 해놓고 뜬금없이 영주차를 타고 사라진 겁니다. 영주가 남편의 병원에는 왜 왔으며 그 차에는 도대체 왜 탄 걸까? 남편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모든 상황이 기가 막혔죠. 남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엔 영주에게 걸었죠. 영주도 처음엔 안 받았고 두세 통 거니까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난데. 진아야. 너 지금 어디야? 나? 나 그냥 누구 만나러 왔는데. 누구? 그런 걸 왜 물어? 너 혹시 지금 내 남편이랑 있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영주는 잠시 대답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아니, 내가 네 남편이랑 왜 있어? 진짜 아니야? 왜 그러는데? 너 우리 남편 병원에 왜 갔어? 나 주차장에서 너 봤거든. 제 말에 영주는 또 한참이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별로 성의도 없는 말투로 대충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나 안 갔는데?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겠지. 저기 진아야, 나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통화하자. 너 지금 누구랑 있냐니까. 오해라고. 나 니네 남편 병원 간 적 없다니까. 얘가 왜 이래. 어쨌든 나 끊는다. 그렇게 끊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기막힌 기분으로 가만히 앉아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은 눈도 힐끔거리며 거짓말을 하더군요. 아까 장례식장 갔다 온다고 했잖아. 오늘 늦는다면서 일찍 왔네. 그냥 인사만 드리고 왔어. 거짓말 자꾸 해? 주차장에서 봤어. 영주 차 타고 가는 거. 영주? 당신 친구? 내가 그 차를 왜 타? 내가 봤다니까? 당신 영주랑 뭔 사이야? 뭔 사이? 착각이겠지. 나 친구 차 얻어 타고 갔어. 생사람 잡지 마. 왜 그래? 피곤한 사람한테. 하면서 그냥 자리를 뜨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몰래 남편 폰을 뒤져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비밀번호를 이중으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풀지도 못하고 그날 밤새 잠도 못 잤습니다. 남편에게 영주랑 무슨 사이냐고 해도 아니라고 무조건 잡아떼고 증거도 없이 하도 잡아떼니까 나중에는 내가 착각했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영주가 알아서 제 발로 찾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만나자고 하더군요. 어쩐 일로 보자고 했어? 너 지상 씨랑 혹시 싸웠어? 아니, 왜? 제가 안 싸웠다고 하니 영주는 오히려 놀라더라고요. 안 싸웠어? 왜? 그게 뭔 말이야. 내가 왜 싸워야 돼, 남편이랑?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나한테 연락해서 너네 남편이 뭐 내 차를 타고 갔다느니 어쨌느니 그랬잖아. 그랬지. 근데 지상 씨가 아니래. 내가 착각한 거래. 그런 것 같기도 해. 그 말에 영주는 어이없는 웃음을 짓더라고요. 야, 너 바보야? 그 말을 믿어? 뭐라고? 아니, 남편이 그렇게 말한다고 무조건 믿냐고. 영주는 오히려 제가 알고 난리를 쳤어야 하는데 가만 있는 것에 더 안달복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내 남편이 진짜 네 차 타고 갔다는 거야? 영주는 입을 꾹 닫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한테? 너는 단순한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야? 뭐가? 아니, 딱 봐도 니네 남편이 딴 마음이 생긴 게 안 보이니? 내가 답답하다 진짜. 하면서 대놓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뭐라고? 딴 마음? 그래. 너나 지상씨나 답답한 건 똑같네. 눈치가 그렇게 없어? 나 지상씨랑 만나고 있어. 만난 지 좀 됐어. 만난다는 건 너랑 내 남편이 바람이라도 핀다 이거야? 바람이란 단어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상씨랑 나랑 계속 만나오고 있긴 해. 서로 사랑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들킨 것도 아니고 이런 사실을 왜 대놓고 알려주나 이상하더라고요. 너 제정신이니? 그리고 친구 남편이랑 놀아난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렇게 당당해? 당당하진 않아. 근데 네가 너무 모르니까 답답해서. 내가 알아주길 바란 거야? 그래야 네가 지상씨랑 끝내니까. 너 미쳤구나. 결혼 전부터 그 난리더니 기어코. 나 이제 권지상이랑 결혼했어. 연애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근데 친구 남편이랑 그러고 놀아나고 싶디? 너 너무 소름 끼친다. 그 말에 영주는 오히려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내가 전부터 말했지. 지상씨 내 거라고. 애초에 지상씨랑 나랑 잘 됐어야 해. 네가 괜히 끼어드는 바람에. 지상씨 내가 딱 찾던 남자란 말이야. 너 돌았니? 네가 뭐라고 해도 좋아. 나 지상씨랑 서로 사랑해. 지상씨도 너랑 결혼한 거 후회 안 돼. 그때는 뭐에 씌였는지 너랑 결혼까지 했는데 나랑 너무 잘 맞고 사랑하고 너랑 결혼한 거 정말 잘못한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혼해줘. 애도 없고 결혼 생활도 그리 오래 안 됐잖아. 진짜 쌍욕이 절로 나온다. 너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악감정을 품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너한테는 그런 감정 없어. 그냥 지상씨가 나한텐 필요한 것뿐이야. 왜? 의사라서? 전 시댁 가고 전 남편한테 나 의사랑 재혼했다. 그렇게 떠벌리고 싶어서? 영주는 분하지만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주에게는 제 남편의 의사 간판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전 시댁과 전 남편에게 앙심이 엄청 크고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컸던 만큼 제 남편 정도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영주에게도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어쩌지? 나 이혼 안 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너야말로 참 멍청하다. 어떤 와이프가 이런 얘기 듣고 이혼을 해주니? 절대 안 해줘. 대신 너한테 상간소송을 할 거야. 혹시나 해서 나 지금 이거 다 녹음하고 있거든. 네 입으로 내 남편이랑 바람났다는 얘기를 술술 보내. 증거로 잘 쓸게. 위자료나 준비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울면서 왔어요. 남편과 친구 2명에게서 동시에 배신을 당한 거라 그 충격이 너무 컸죠. 그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이 사실을 따지려고 했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주에게서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영주 집으로 도망간 모양이었죠. 저랑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고 내뺀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고 이렇게 비겁한 인간이었나 싶더군요. 한편으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암담했습니다.
진짜 이혼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잡으러 가야 되는 건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에게 병원으로 찾아가기 전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억지로 집으로 왔어요. 저는 뭘 어쩔 생각이냐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까지도 덩달아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영주가 좋고 이제라도 영주랑 살고 싶대요.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와서 보니 영주 씨야말로 나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게 뭔 소리야? 영주 씨가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그거 전부 놔준대. 병원을 차리든 뭐라든 내가 원하는 거 하라고 하더라고. 뭐? 지금 돈 때문에 영주가 더 좋다 이거야? 영주는 남자 기 살려주고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 여자야. 솔직히 나 의사야. 마음만 먹으면 당신보다 더 잘난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어. 나 병원 차려주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 얼마든지.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다 포기하고 결혼한 건데 모르겠어. 영주 씨가 나한테 워낙 헌신적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하고 나도 사람인데 그런 여자한테 안 끌리겠어? 영주가 너한테 왜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몰라? 네 그 의사 타이틀 때문이잖아. 영주 걔는 전시대가 전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어해.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럼 더더욱 잘 된 거지. 나는 영주 씨가 필요하고 영주 씨도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남편도 단호하게 영주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영주 사랑해? 나보다 더? 그런 것 같아. 얼마나 가볍고 하찮은 사랑인가요? 저 좋다고 8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토록 당당하게 상간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저도 악에 바쳤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쳤다고 이혼을 해주겠나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다만 너네한테 위자료 소송 걸 거고 소문나는 것도 내 할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혼만 안 해줄 거고 주구장창 위자료 소송은 걸 거라고 어디 두고두고 해보자고 했죠. 저도 정말 악에 바쳤고 제가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어디 끝까지 가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바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그 후 영주가 저를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혼해줘. 섭섭치 않게 돈 줄게. 대신 지상 씨랑 헤어져줘. 너 미쳤니? 돈 받고 헤어져 달라 이거야? 너 돈 많아? 누가 보면 너 돈 되게 많은 줄 알겠다. 끽해야 네 소유의 집하고 전시댁에서 받은 그 돈이 전부 아니야? 맞아. 그걸 다 주고도 나는 지상 씨를 원해. 솔직히 위자료보다 이 돈을 받는 게 너한테도 더 나쁘지 않을 조건인 거 알잖아. 싫어. 이혼은 무슨. 나도 돈 아쉬운 거 아니야. 너랑 권지상이 너무 괘씸한 것뿐이지. 난 죽어도 이혼 안 해줘. 너 참 못됐다. 진짜 코미디다. 너랑 내 남편이 나한테 못됐다는 말을 해? 이 천벌 받을 것들아? 이혼 절대 안 해주니까 헛수고하지 마.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영주는 더 큰 거액으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자기 집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했죠. 더 이상은 나도 어려워. 이거 받고 제발 헤어져줘. 네 집을 아예 놔준다고 해도 싫어. 빈 껍데기뿐인 남편 붙들고 살고 싶니? 지상 씨는 너 싫어해. 이제 네가 너무 지겹대. 넌 자존심도 없어? 친구 남편 뺏어서 첩으로 사는 너보다는 자존심 있을걸? 제가 뼈 때리는 말을 하자 영주는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어쩌든 지상 씨는 내 거고 내 남자야. 이렇게 사는 거 길게 보면 너한테도 결코 좋은 거 아니야. 현명하게 생각해. 저는 영주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요. 솔직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할지언정 제 속도 썩어 문드러지는 건 맞았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분에 차서 절대 이혼 안 해주고 버티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뭐가 남나 싶고 제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죠. 저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다가 결국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친정 부모님도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수해준답시고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살지만 결국 가장 썩어 문드러지는 건 제 속이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사실 저도 영준의 집에서 살고 있는 남편을 지켜본다는 게 너무 힘들고 복수심에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도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야말로 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발을 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복수심과 분노,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라는 감정으로 버텼지만 그 용암 같은 감정은 부모님의 설득으로 점차 식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와중 영주는 거액의 위자료로 저를 설득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부탁하면서요. 그 금액은 상당히 거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 남편과 살고 싶느냐 물었습니다. 영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그랬죠. 그래, 네가 데리고 살아 그럼. 저는 허심탄회하게 말했습니다. 영주도 놀라더라고요. 정말? 그래, 이렇게 돈 싸들고 와서 제발 이혼만 해달라 그러는데 너랑 권지상 생각하면 괘씸해서 안 해주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그냥 발 빼고 싶고 너랑 권지상이랑 내 인생에서 깨끗이 지우고 싶어. 그래, 잘 생각했어, 진아야.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야. 너한텐 정말 미안해. 나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이혼해준다니 갑자기 반성되고 그래? 웃기는 소리 작작하고 네가 제시한 그 돈 바로 정리해서 줘. 그 돈 받고 이혼해 줄 테니까. 됐지? 저는 그렇게 영주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미 남편에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상태고 차라리 위자료나 제대로 챙겨 끝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영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추 아는데 절대 이 금액 이상으론 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쯤에서 돈 받고 끝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영주는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털어서 저에게 줄 만큼 이혼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법적 대리인 앞에서 영주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룰 것도 없이 협의 이혼 도장 찍고 접수도 했죠. 그 속이 참 씁쓸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이제 다 끝났구나 시원하기도 하고 다시 남편과 친구의 배신을 떠올리면 기막히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 당하는 사람이 나만 있겠나 그냥 털어내자 싶기도 하고 하여튼 참 복합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고 조정 기간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 사실을 당연히 다 알고 있었고 하나같이 영주를 욕했어요. 저도 정말 씁쓸했지만 그나마 돈이라도 두둑히 받았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았죠. 그 뒤로 영주가 그나마 남은 돈에 대출까지 땡겨서 남편 병원을 열어줄 거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거액까지 주면서 내 남편하고 결혼하더니 신난 모양이었죠. 저는 제 인생에서 조영주, 권지상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기에 그것들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는 나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주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어느 상가 건물의 자리 하나를 매매했습니다. 그 후 가게가 들어왔고 수익은 나쁘지 않았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료가 쏠쏠했죠. 그로부터 1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영주와 전 남편과의 일은 듣지 않았는데요. 제가 잘은 몰라도 아마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예상했었습니다. 영주는 그토록 원하던 의사 남편 얻었으니 의기양양할 거고 남편은 영주가 갖고 있는 돈과 집이 있으니 그걸 미천 삼아 본인 병원을 차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었죠. 못된 것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인데다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라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친구가 저에게 전해준 말은 전 남편이 재판에 곧 넘겨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 사유가 뭔 줄 아시나요? 의료인 사칭 및 불법 의료 행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진짜 의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의대를 졸업한 건 맞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사 면허는 따지 못했고 면허증과 이력서, 경력 등을 위조해 가짜 의사 생활을 해왔던 것이었죠.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위조된 면허증으로 가짜 의사 행세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남편이 가짜 의사라는 건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도 일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들이 많이 찾는 의사인데 사실은 진짜 의사가 아니라니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취업을 했는데 전자의무기로 코드가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관계자가 병원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덜미도 잡힌 거죠. 친구는 저에게 그래도 6개월 정도 같이 살았는데 몰랐느냐고 하는데 저도 까무러쳤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남편이 의사로서 병원에서 줄곧 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의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겠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주가 떠오르더군요. 그럼 조영주는 어떻게 된 거야? 걔 의사 남편 얻겠다고 내 뒤통수 때리고 나한테 위자료까지 줬는데? 조영주가 진짜 히트야. 지금 죽겠다고 난리 났댄다. 우리 친구들이랑은 다 인연 끊었지만 의사 와이프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뻐기고 다녔대. 자기 재혼했고 그 남자가 의사라고 전 시댁에까지 다 알렸나 봐. 걔도 진짜 어지간하지. 그러면서 영주가 가지고 있던 돈도 전부 남편한테 주고 그 집도 담보대출 받아서 개혼할 때 보태라고 남편한테 줬댄다. 근데 남자 간도 크게 가짜 의사 주제에 개혼까지 하려고 했던 모양이야. 브로커 끼어서. 근데 면허 위조한 가짜 의사인 거 걸려서 불법 의료행위 때문에 소송도 엄청 걸리고 아주 난리랜다. 조영준의 의사 와이프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기꾼 와이프 된 거잖아. 돈 날리고 남편은 사기꾼에 걔 완전 꼴딱꼴딱 넘어간다더라. 너도 그렇고 조영주도 그렇고 어떻게 같이 산 와이프까지 감쪽같이 속이냐? 저는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정말 전 남편은 재판에 넘겨졌고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징역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등골이 다 오싹했죠. 게다가 전 남편은 그 와중에 개원 핑계로 여기저기 돈까지 빌리고 다녀서 와이프인 조영주가 그것까지 다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한테서 돈까지 주면서 남편 뺏어간 조영주는 의사는커녕 사기꾼 전 남편의 뒤치다꺼리로 인생 망한 셈인 거죠. 친구는 저에게 그렇게 이혼한 게 하늘이 도왔다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너무 얼떨떨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곰곰이 생각을 정리해보니 그렇게 이혼한 게 너무 천만다행이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니 등골까지 쭈뼛한 겁니다. 거금까지 주면서 제 남편을 탐냈던 조영주의 최후는 처참하고 우습기 그지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사기꾼을 저에게 돈 주고 사간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잖아요. 전 남편도 가짜 의사 노릇하면서 여자들에게 기생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인간이다 싶더군요. 어쨌든 그 둘의 결말은 처참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본인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못된 것들에게 참 걸맞는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친구에게 남편 뺏기고 이혼까지 한 제가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조상이 도왔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천운이 따랐던 거더라고요. 제자리 뺏어서 의사 사모님 행세하려고 한 조영주. 그토록 제 남편을 사랑하고 포기가 안 된다고 했으니 이제 사기꾼 남편 옥바라지나 실컷 하길 바랍니다. 물론 그 둘 사이도 이미 제대로 틀어지고 싸움밖에 안 남은 것 같긴 하지만요.
가장 힘들거나 괴롭다고 생각했던 일이 도리어 저를 살려주었다고 생각하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싶기도 하네요. 그런 똥과 설사를 잘 피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